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오늘은 글쓰기 이것만 안 써도 좋은 글 된다라는 제목으로 가급적 쓰지 않으면 더 좋은 글이 되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쓰기 관련 여러 책들을 참고했는데요. 글은 기본적으로 쉽고 정확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그런 리듬이 살아나야 잘 읽히는데 리듬을 살리려면 우선 문장이 짧아야 합니다. 쉽게 쓰는 것과 간결하게 쓰는 것은 상충될 수 있지만 짧은 글에 깊은 뜻을 담을 때 좋은 글이 됩니다. 글은 쓰는 게 아니라 빼는 것이라고 하죠. 써야 할 것을 안 쓰는 잘못보다 안 써야 할 것을 쓰는 잘못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걷어내는 것도 역량이죠. 표어나 슬로건, 광고 카피, 책의 목차, 칼럼 제목을 유심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압축적인 표현이어야 글이 명료해지고 글이 명료해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글이 되는 것이죠. 가급적 안 쓰면 좋은 글이 되는 비결, 그 첫째는 한자어 안 쓰기입니다. 정확하고 쉬운 우리말이 있음에도 한자어를 쓰는 경우가 많죠. 한자어를 쓰면 이해와 소통이 어렵습니다. 또 잘 모르고 쓰는 경우도 많아 부정확한 글이 되기도 하죠. 최근 피부가 찢어져 생긴 상처라는 뜻의 열상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전문 용어나 행정 용어에 한자어가 많습니다. 공문서나 공공장소의 안내문에도 한자어와 외국어가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2019년 행안부에서는 한자어나 일본어투 용어 80개를 선정해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도록 했는데요. 공열을 제공으로, 내역을 내용으로, 불입을 납입으로, 잔열을 남원이나 나머지로 쓰도록 했습니다. 서술형으로는 등재를 적다로, 부착은 붙이다, 소명은 밝히다, 용의는 쉽다로 고치고, 감하다는 줄이다, 기하다는 도모하다로, 요하다는 필요하다로 쓰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자어나 전문 용어는 가급적 쉬운 우리말로 풀어 써야 합니다. 매약가나하다는 불보듯 뻔하다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는 선거에서 떨어졌다로, 철폐하기로 했다는 없애기로 했다, 종료했다는 마쳤다로, 지폐 투입구는 지폐 넣는 곳으로 고쳐 써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형용사 부사 안 쓰기입니다. 기쁘다, 행복하다, 좋다 등이 형용사인데요. 글쓰기에서는 이런 감정 형용사를 직접 쓰는 방식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슬프다거나 기쁘다거나 하는 감정은 읽는 이의 몫으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획서를 쓸 때는 특히 형용사를 경계해야 합니다. 형용사 대신 구체적인 숫자나 도표 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형용사에는 효율적인, 열심히, 합리적인, 혁신적인, 가치 있는, 최적화된, 의미 있는, 전문적인, 우수한, 효과적인 등 아주 많은데요. 형용사를 쓰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읽는 이를 혼돈스럽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형용사는 동사로 바꿔 쓰라고 합니다. 형용사를 아으하다 또는 아으지다로 바꾸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형용사 예쁘다를 동사인 예뻐지다 또는 예뻐하다로 바꿔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사는 어떨까요? 매우, 아주, 너무, 아마, 다만, 마치, 응당, 겨우, 바로, 아주, 진짜, 제대로, 도무지, 비록 등이 부사인데요. 글을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매우가 부사죠. 부사는 상황을 과장합니다. 고양이를 호랑이로 만들죠. 그래서 부사를 시끄러운 소음에 비유합니다. 부사를 제거하면 소음이 사라지니 글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부사를 제거하는 것은 왜곡과 과장, 애매함과 모호함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말에서는 형용사와 부사를 쓰지 않고 동사, 명사, 대명사만 쓰고도 장면이나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동형 안쓰기입니다. 우리말은 사고와 행위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능동형으로 써야 문장이 자연스럽습니다. 내 마음은 더 착잡해졌다가 아니라 내 마음은 착잡했다로 쓰는 방식이죠. 우리말은 피동형이나 피동사 중 하나만 쓰면 되는데 영어에서처럼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쓰는 이중피동이 생겨났습니다. 보여지다, 쓰여지다, 믿겨지다, 잊혀지다, 꺾여지다, 찢겨지다 등이 이중피동이죠. 이중피동은 이와 어가 결합되어 여가 되는 형태인데요. 믿다의 피동은 믿기다죠. 믿기다에서 이 어가 결합되어 믿겨지다, 이중피동이 되는 것입니다. 잘 닦여진 도로는 닦인으로, 끈으로 묶여진 상자는 묶인으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알려지다, 남겨지다, 벗겨지다 등은 이중피동이 아닙니다. 알리다가 원형인데 여기에 알려지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리다는 피동이 아니라 사동이기 때문입니다. 밝다, 밝히다도 사동인데요. 그래서 이 선생의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고 할 때 밝히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밝혀졌다는 피동이지 이중피동이 아닌 것입니다. 피동 표현도 가급적이면 쓰지 말아야 합니다. 피동사가 있는데 피동형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깊게 파진 구멍에서 피동형 파진은 파인으로 쓰면 된다는 것이죠. 배가 뒤집어졌다는 뒤집혔다로, 애인에게 채였다가 아니라 차였다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이중부정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중부정은 한 문장 안에 부정 표현이 2번 이상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에서 않을과 없다라는 부정어가 같은 문장에서 2번 쓰여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긍정의 뜻을 가집니다. 이중부정은 의미 전달이 불분명해지고 뜻을 파악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미론적으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다고도 보기 어렵고 쓸데없이 문장의 길이만 길어져 읽는 이의 힘을 빼는 글이 되기 쉽습니다.
또 비문이 되기도 쉽죠. 어른을 모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님을 모르는 바 아니다. 부정을 3번이나 쓴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어른을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로 쓰면 되겠죠.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는 의미하지 않는다로, 균형을 이루지 않을 수 없다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로 쓰면 됩니다. 이중부정을 쓰지 않는 글이 훨씬 깔끔하고 설득력 있는 글이 되는 것입니다. 5째, 접속사 안 쓰기입니다.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절과 구절,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왜냐하면, 하지만, 그런데 등을 말하죠. 글을 쓰다 보면 접속사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독자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어제는 정신없이 바빴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데 오늘은 이상할이 많지 한가하다. 상반되는 두 문장이라 접속사가 들어가야 할 것 같지만 쓰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어제는 정신없이 바빴다. 오늘은 이상할이 많지 한가하다. 이렇게 하면 독자들은 다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접속사를 완전히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많이 쓰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글쓰기 초보 때는 접속사와 부사를 많이 쓰기 마련인데 어느 수준에 이르면 벗어나야 합니다. 접속사 대신 그 사이에 문장을 촘촘히 채워 넣는 글쓰기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설명을 부가하거나 문장의 위치를 바꾸는 방식이죠. 접속사가 많은 건 논리가 부족한 글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6째, 의와 것 안 쓰기입니다. 의와 것 안 써도 대부분 말이 되고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은 문장이 됩니다. 습관적으로 쓰는 조사 의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사람 3명으로 쓰면 되는 것을 3명의 사람으로 쓰는 방식이죠. 나의 살던 고향은, 내가 살던 고향은, 작가와의 대화, 작가와 대화, 가을 애로의 초대는 가을의 초대처럼 쓰면 되는데 겉멋을 부린 표현들입니다. 가을 애로의 초대는 3개의 조사가 결합되어 있죠. 애는 때를 나타내며 로는 방향을, 의는 체언인 가을이 행위의 주체임을 나타냅니다. 이들 3개의 조사가 결합하여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짐작은 가지만 분명하게 뜻을 짚어내긴 어렵죠. 이렇게 겹조사를 쓰면은 문장이 복잡해지고 모호해집니다. 의를 안 쓰면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것을 쓰게 되고 그래야 뜻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습관으로 굳어진 글쓰기 중 또 다른 하나가 뭐뭐한 것이다 표현인데요. 이럴 경우 표현을 명사로 바꾸거나 아예 문장을 다르게 써야 합니다. 그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문장은 그를 사랑했음을 알게 됐다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의 문장은 이 문제를 지적하기만 해도 내일은 분명 갈 것이라고 믿었다는 문장은
내일은 분명 가리라고 믿었다로 고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를 빼면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것을 쓰지 말고 대체할 단어를 찾거나 문장을 새로 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목이다로 쓰지 말고 우리에게 안목이 필요하다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7째, 뭐뭐에 관한, 뭐뭐에 대한 안 쓰기입니다. 인사에 관한 비밀, 중국 경제에 대한 연구, 영어 about을 번역한 툴인데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는 인류에 대한 문제와 직결된다는 문장은 건강 문제는 인류 문제와 직결된다로 쓰면 훨씬 간결해지는 것입니다. 뭐뭐에 대한이나 뭐뭐에 관한은 명사와 명사를 연결할 때 쓰는 연결고리인 셈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수록 취미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 때 취미생활과 관심을 이어주기 위해 뭐뭐에 대한을 썼습니다. 명사를 연결하려고 넣은 것인데 대한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취미생활에 관심이 높아졌다. 훨씬 깔끔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뭐뭐에 대해, 뭐뭐에 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와 명사 사이에 동사를 넣어 활용하면 뭐뭐에 대한, 뭐뭐에 관한 쓰지 않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김 박사는 최근 미국 경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라는 문장은 김 박사는 최근 미국 경제를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라고 쓰면 되는 것입니다. 연구라는 명사를 동사 연구하다로 바꾸니 문장이 아주 명료해졌습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보다는 향하다 동사를 활용해서 성공을 향한 갈망으로 쓰는 방식이죠. 8째, 성, 적 안 쓰기입니다. 화, 적, 성, 시는 추상을 나타내는 전미사들인데요. 일본어 표현이어서가 아니라 사물을 막연하게 가리켜서 그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가급적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는 한 사람이 거꾸로 써 있는 모양의 글자인데요. 죽다, 바뀌다, 변하다 뜻을 지녔습니다. 변화, 토착화, 형상화, 상용화 등이 그 예이죠. 심적, 물적에서 쓰는 적은 화살을 쏘는 연습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관역입니다. 적이란 글자의 백은 관역 한가운데 그려놓은 동그라미로 해를 상징하고 작은 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적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 되죠. 일본인들은 뭔가 강조할 때 적을 즐겼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사회적 경제도 개념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변성, 안전성, 유해성에 쓴 성은 마음심이 생기는 원리이니 사람이 가진 마음 바탕을 가리킵니다. 모든 생명, 물건의 바탕이나 본질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죠. 시는 보다, 살피다는 뜻인데요. 확실시 되다, 우선시 하다 등이 그 사례입니다. 이들 전미사들은 사물을 분명히 가리키는 단어로 대체하면 글이 훨씬 명료해집니다.
명료해지면 글이 쉬워지죠. 9째,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안 쓰기입니다. 하고 있다를 한다로 바꿔 쓰면 문장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지금 준비한다로, 꽉 막혀 있다는 꽉 막혔다로, 경적을 울려대고 있다는 경적을 울려댄다로 바꿔 써야 합니다. 할 수 있다의 할 수는 can be라는 영어식 표현에서 비롯하는 것인데요. 누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로 쓰지 말고 누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로, 광우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는 광우병에 걸릴지도 모릅니다로 쓰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시대명사 안 쓰기입니다. 이, 그, 저, 이것, 그것, 저것, 이런, 저런, 그런 등의 지시어는 꼭 써야 할 때만 써야 합니다. 지시어는 특성상 앞 내용을 다시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해에 어려움을 줍니다. 지시어를 줄이고 구체적으로 글을 써야 합니다. 그 어느, 그 어떤, 그 누구, 그 무엇에서 글을 빼도 말이 되면 빼야 합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일절, 어떤, 아무로 바꿔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는 문장은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로 바꿔 쓰는 방식이죠. 그 어떤 조치도는 아무 조치도로 바꾸면 됩니다. 또 아무데나 집어 던지고의 아무데나, 모든 부분이 가능하다의 부분 같은 막연한 지시어를 쓰면 글이 어려워집니다. 또 테스트 과정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 같은 문장의 일정 부분 같은 단어는 더욱 난감한 단어입니다. 그시기, 뭐시기와 같은 것과 마찬가지죠. 막연한 지시어는 글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 저것, 그것의 지시어를 구체적인 대상으로 바꾸면 글이 훨씬 쉬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쉽고 정확하고 간결한 글쓰기를 위해 쓰지 않으면 좋은 10가지 글쓰기 요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금가파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